작은 거 하나 딱 잡고 그걸 바꿔서 바뀌면 그 사람이 자기를 더 기대하게 된다고. 나 잠재력 더 보고 싶다고. 내가 나를 궁리해서 알아내는 게 다이어트지만 그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그걸 통해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심각하다라고 느끼려고 하는 순간에 딱 두 가지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죽을 때 이거 후회할까? 딱 그 두 가지가 잣대예요. 뭔가 나를 이렇게 억지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고 진짜 이렇게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잠재력이 무한한 우주라 생각하고 A님이 저한테 되게 줬던 좋은 인사이트가 노인은 없다. 나이 든 소녀만 있지. 그러니까 인터뷰 때 하고 지금하고는 나한테는 엄청난 성장이 있었어요. 내가 뭘 공부해서 들고 파서 뭘 딴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중에 있었던 성장이라 이제 여러분들은 감사하다고 하지만 나는 진짜 더 감사하게 된 거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잠을 얘기해 주신 분이라서 그 잠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불라차도 그거지만 그러니까 잠에 대한 걸 그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겸님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접하고 싶어요. 잠이라는 컨텐츠. 그거 저는 그런 수면 센터에서 검사도 해봤고 물론 저는 이제 기자였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그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면 내가 한다, 뭐 다이어트 신종 다이어트 유행한다, 내가 한다. 이게 그냥 마루타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잠은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제 유튜브에서 이제 최겸 수면 검색하면 영상이 한 4-5개 있을 거예요. 걔들 보면 되게 재미없게 설명해놨거든요. 거기 사실 저는 되게 깜짝 놀라는 건 한 3-4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지금 봐도 더 할 건 없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이미 똑같이 했다. 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좀 더 이해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그때랑 4년 전과 다른 거는 이게 현실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잘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구나라고 많이 느낍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그때는 사실 경제 성장하고 이럴 때니까 질보다 양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잠 줄여서 시간 많이 투입해서 농사 짓든 공장에서 일하든 그게 삶에 큰 효용을 가져다 오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더 퀄리티 있게 살지에 대한 지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이라는 걸 놓치면 당연히 인생은 망한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단순히 뭔가 그냥 충전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이 되게 회복하고 재정비하고 예를 들면 면역 시스템. 이 면역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에서 나쁜 것들을 방어하고 뭔가 고치는 시스템인데 면역력이 적절히 갖춰지려면 밤마다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대표적으로 암.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암의 잠재적인 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걔들을 처리하는 게 면역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밤마다 면역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 암으로 이어지는 것들 또는 뇌도 계속해서 청소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시키고 정리하고 하는데 이 작업을 계속 놓치고 있으니까 그 결과물이 뇌에 뭔가 쌓이고 뇌세포들이 파괴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뇌인지 장애들이 생기고 뭐 또 많죠. 호르몬도 다 불균형해지고 자율신경계도 망가지고 장기 망가지고 그래서 사실 잠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되게 습관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핵심들은 또 제가 강조드리는 게 결국에는 빛 관리하는 거, 음식 관리하는 거, 또는 자극 관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해가 뜨고 지는 걸 맞춰가지고 생체 리듬이 작동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지 말을 게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빛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 음원센스 보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저녁 시간 되면은 흰색 불, 백열등, 형광등 끄시고 되게 노란색 은은한 조명도 켜시는 것. TV나 어떤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흰색 불빛들 얘들 차단하시는 거. 근데 끄는 게 안 되면 이제 블라이트 차단 안경 같이 이런 것들 통해서 블라이트를 차단하라.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딱 일어나서 햇빛 쐬고 몸이 딱 그 시기 잘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약간 자기 전에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 이게 저는 더 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소화하는데 최대 한 8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 너무 늦어요. 자기 전에 지금 위에서 소화도 덜 끝나는데 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자는 동안에 잔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게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역류성 식도염 같이 뭔가 여기가 있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잠을 망가뜨리면 다음날에 뭔가를 망가뜨리고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면 음식 먹지 말라고 저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자꾸 먹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 거에 집중하는데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어라.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에 그 시간 동안 잘 드시고 옛날에 우리가 원시대 때 전기가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먹지 않았던 시간에는 이제 그만 먹고 그때는 쉬어야 된다. 소화 시스템도. 이것만 해도 많이 바뀌세요. 그래서 여전히 빛, 음식 관리, 타이밍. 세월이 좀 지나면 어쩌면 그 커피도 독극물로 분류될 것 같아. 이미 그렇습니다. 독극물로 이제 지금 뭐 산업하고 관련이 돼서 사실 그걸 건드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 그 진짜 옛날에 막 그 버스에서 담배 피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커피를 막 팔았다라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그게 마약 맞아요. 먹으면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 미치는 거지. 그러니 잠을 더군다나 이렇게 나는 끊었다가 이번에 가서 먹으니까 이번 이탈리아에서 맛있는 커피 많이 드셨대요. 완전히 막 그냥 막 날라가. 완전히 그냥 무슨 저기 막잘 엉망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업이 돼가지고 야 이거 커피가 마약 맞네. 이거 분류되겠다. 그러니 에너지를 막 더 쓰게 되고 자야 될 시간에 못 자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 살이 찌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뭐 난 몇 잔씩 마셔도 나는 그거하고 잠은 영향을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생각 바꾸기도 참 아니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지. 얘기했을 때 저는 겸님이 딱 그거 그렇다면 진짜 안 드시고 주무셔 보세요. 그거 다른 걸 본인 느껴. 이 얘기가 저는 그러니까 먹지 마 안 좋아 안 좋아가 아니고 그래 그럼 그냥 너 좋아하는 대로 근데 그거를 하기가 먹는데 싫은 거야. 그거를 하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내가 그걸 이게 왜 너무 해? 달콤하니까. 내가 왜 해? 당장 어. 먹어야 되는데 그 소리 그런 실험을 하기가 싫은 거지. 왜냐면 난 잘 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실험 하고 싶겠니? 그래, 중독 그게-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술 끊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술 끊어 담배 끊어봐 얼마나 네가 건강해지나 이거 똑같은 거야. 그냥 되게 웃기는 그 무한 루프인데 내가 내 몸이 되게 중요해. 내 몸이 신전이야. 그렇다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안 좋다고 하는 거 한번 안 해보지 뭐. 그래서 좋은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이것도 되네? 다른 것도 한번. 이것도 되네? 뭐 설탕 빠진 것. 제로 콜라 좋다고 마셨는데 제로 콜라도 한번 빼볼까? 그냥 물 시켜볼까? 이게 하나씩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한 신뢰가 있어서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계기가 돼서 딱 각성이 될 때가 있어거나 하지 늘 하던 습관을 한번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거야. 정말이야. 근데 저는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일단 커피가 조금 다른 거는 그래도 술이랑 담배랑 다르게 커피가 진짜 약간 완전 나쁜 물질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또 뭐 그래가지고 항산화가 이런 있고 폴리페놀도 있고. 장점들이 존재하긴 해요. 있어요, 분명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술과 담배는 사실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커피는 이제 그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 생각은 아까 에리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중독 물질 끊을 때 저는 되게 재밌는 건 그 물질부터 돌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것부터 바꾸는 게 낫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이 운동보다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운동을 먼저 시작해서 운동을 하다가 내 삶이 전반적으로 되게 에너지틱해지고 보람을 느끼고 건강해지고 활력 생기고 살도 빠지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원하게 되냐면 나 그럼 식단도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어떤 정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제일 먼저 바꿔보고 싶은 작은 거 하나 딱 잡고 그걸 바꿔서 바뀌면 그 사람이 자기를 더 기대하게 된다고, 나 잠재력 더 보고 싶다고, 그렇게 원하게 되는 방향이 저는 좀 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나쁘니까 드시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식단하세요 말고 오케이, 건강하게 살고 싶죠? 몸이 신전인 건 대충 오케이? 자, 그러면 잘 살고 싶은데, 일도 잘하고 싶은데,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오케이, 좋아요. 뭐든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나 해볼래요. 해보고 싶은 거 말해보세요. 그 중에서 나는 그래도 잠이 더 싫을 것 같아. 뭐 잠이라 뭐 누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러면 오케이, 잠부터 해봅시다 할 수도 있고. 저는 식단이 나은 것 같아요. 음식하는 거 해봤자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운동은 1시간 반, 2시간 너무 싫어요. 오케이, 그럼 식단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뭔가 도미노처럼 쫙 무너지면서 그 장벽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최겸님의 30가지 그거에서 누구나 하나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중에 30개 그 수칙에
누구나 하나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시도할 수 있는 거, 당장 지금 해볼 수 있는 거,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씩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16대 8, 뭐 18대 6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제한 섭취를 했는데 좋아지네. 살 빠졌네. 재밌다. 그러면 더 좋아진다고? 그 시간에 그럼 네. 난 좀 더 좋은 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이제 맞아. 썰미나티 술 이런 거 한 번에 다 끊지 마시고 난 술이라도 끊어보자. 술은 하겠다. 아니면 뭐 난 밀가루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고백하자면 네. 원래 떡볶이를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네. 혼자 대구 떡볶이 축제도 가고 그냥 삼시세끼 떡볶이, 그냥 일주일 내내 떡볶이, 뭐 부산도 떡볶이를 먹으러 가겠다고 해서 2박 3일 동안 떡볶이 맛집 다니 그럴 정도로 그냥 소울푸드였는데 최겸님을 만나고 떡볶이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떡볶이를 다 먹어봤고 떡볶이에게 찾을 수 있는 행복을 다 전 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떡볶이에 대한 어떤 감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포토랑 같이 포토가 이제 제주도 5일장 제가 안 가본 5일장을 같이 가서 거기에 진짜 유명한 데가 있대. 너무 기쁘게 먹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걸 다 먹는 게 저의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그 한 줄을 먹고 너무 만끽하는 그 행복감을 저도 안 엄청 변했다. 거예요. 전 제 스스로한테 그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잠도 한번 마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잠은 조금 더 일하시고 나중에 고쳐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할 일을 남겨놓고 지금 내가 책임감이 있는데 그냥 딱 자버리면 또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그게 이런 걸 알다 보면 그 몸은 이 자생력이 있어서 웬만해 갖고 이렇게 또 다른 것들을 지키고 있으면 금방 무너지진 않거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여건이 이제 잠도 그렇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럼 그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강박까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 끓일 수 있는 사람이면 뭐 얼마든지 하죠. 그리고 떡볶이는 이제 전 남친 같은 거죠. 한때 내가 진짜 사랑했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너무 사랑했으니까 전 네.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떡볶이 다 그래. 이뤘다. 그런 느낌? 그래서 미울 것도 아니고 소중한 나의 떡볶이는 또 소중한 나의 과거죠. 그 시절 그 친구랑 또 얼마나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또 나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왜 떡볶이보다 더 즐거움들을 또 찾고 싶은 거지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고 싶지는 않은 그런 걸 저도 이제 경험을 한 거라서 전 남친을 잊으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새 남친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식을 내가 또 다시 혹할 빠질 만한 것들을 여기 안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솔로 읽지 말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혼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가져져야지 그 남자 다음 남자가 오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에서 좋은 남자 찾으면 좋은 되네. 남자 찾는 거지. 그 나쁜 남자 매력 장난 아니잖아. 근데 그러나 진짜 좋은 남자를 한번 만나보면 이번에 그 여행 가서도 우리가 이제 내가 밥을 다 같이들 했잖아요. 좋은 밥을 남자 해서 만났어요? 하면 안 돼. 나는 늘 좋은 남자 있지 이미.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같이 온 한 분이 우리가 아침을 진짜 든든히 먹고 4시까지 저녁 먹고 그다음에 아예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진짜 좋은 습관이고 그다음에 4명이서 같이 그걸 지켜서 하는 거고 다 여기 구독자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요리를 이제 내가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븐 구이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를 못 보다가 이 아침을 이렇게 샐러드도 막 구운 야채에다 막 너무 막 좋은 막 올리브유에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야. 매일 아침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식단을 안 해봤는데 벌써 막 앉으면 막 행복해 죽는 거예요. 너무 충만하겠다. 매 끼가 그랬거든. 그래서 막 그 등갈비도 막 그렇게 찜해가지고 계속 뜯어 먹고. 그러니까 여행 가서 한국 생각 1도 안 나게. 그런데 야 그렇게 전 남친을 떠나보내고 이제 새 남친을 만나는 거지. 그렇게 깜짝 놀라는 그 순간을 맞는 게 이 음식에서 가능하다니까요.
당장 그 호박 새우젓을 볶아서 그렇게 해서 먹고 이따 밥 먹고 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 이제 떠나 보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질문에서 가끔씩 식단하다가 무너지는 거 있잖아.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너지는 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새벽 2시에 잔이 오거든요. 할 수 있죠. 그 남친이 새벽 2시에 잔이 어떻게 연락할까 말까 막.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흘러 보내면 그냥 지풀에 꺾이는 거고 나도 새벽 2시에 내가 보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결국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 이 소통하기 위한 건데 나 절대 안 먹어. 나 막 가서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런 초기에 이제 여기에 흠뻑 빠져서 이제 강박과 함께 저의 그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 시기를 지금은 지났거든요. 지나면서는 그런 자리, 뭐 좋은 친구 만난 약속 있으면 그때 가서 너무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 다른 날에 좀 타이트하게 해요. 야, 전 남친을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너무 편안한 거 그냥 그거네. 잘 지냈어. 잘 지냈니? 그러면 야, 되게 멋있겠다. 맞아요. 잘 지냈어 하고 차 한잔 할까 해서 그냥 차 한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나를 이렇게 마음의 유동이 없고. 그냥 너무 쿨하게. 야, 너무 근사하다, 야.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은 제가 본질은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무너진다. 화정이지. 네, 그냥 이 다 일부고. 근데 물론 당연히 처음에 무너질 것 같아. 무너져. 그리고 이게 계속 이게 퐁당퐁당 해. 나도 엄청 그랬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 개념이라는 게 내가 그랬잖아. 아까 그 개념이라는 게 명확하면 방향은 알잖아.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러고 가는데 이러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고 가면서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서 다시 죄책감을 갖고 낙담을 하면 그 반동이 또 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또 견디고 그렇게 너무 잦으니까 먹었네. 나 너무 먹고 싶었구나. 이런 날은 좀 먹어줬어야 돼. 다음날 붓는 것도 뭐 귀결이고.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추스리면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나 망쳤어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없애야 되거든. 망쳤어. 망쳤어가 없어지지. 망친 거나 무너진 게 어딨어요. 오늘 쉬었다 간다. 오늘 쉬었다 가는 거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남들도 똑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기 위해서 또 무너졌다가 길을 쓰고 성공해서 4kg라도 빼고 오잖아. 이번 영상 그분 너무 귀엽더라. 다시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왜냐면 지금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고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야, 나만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더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나를 이쪽으로 딱 분류를 해놓느냐.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근데 그게 이루어지거든. 맞아. 이제 그게 데피니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는 이러고 있는데 저렇게 되겠다. 그런 마음이어야지. 이제 그게 규정을 안 하지. 내가 나를 딱 규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아니 얘는 이렇게 집 방을 안 치워. 걔는 치우는데 재주가 없어. 내가 이제 우리 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돼. 걔가 치우고 싶어도 못 치워 너 때문에. 그러니까 묘하게 그게 그 주술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더군다나 엄마라는 사람이 딱 걔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딱 내려놓으면 쟤는 또 저래. 너는 방 치우는 데는 아주 저기니? 막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묘하게 치우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야. 근데 걔도 뭔지 모르지. 근데 여기서 내가 강하게 거는 거지. 근데 그게 본인이면 말하면 뭐 하겠어요. 잘 치우는 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결국은 될 거잖아. 내가 한 번은 그래서 엄마한테 걔는 엉망진창으로 치우질 못하고 막 쌓아놓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넌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너보단 걔가 더 나은데 이러더라고. 넌 더 심했다. 넌 더 심했던 거지. 근데 더 심했는데 내가 안 그래지는 건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엄마처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내가 진짜 세게 주문을 걸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절대 말로든지 입으로든지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 애한테 이제 늘 하던 습관으로 이렇게 좋은 걸 하려고 하면서도 아유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너 그게 진심이니? 물어보지. 근데 그게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가는데 왜 투덜투덜 거리는 게 그게 무슨 품앗이도 아니고. 근데 내가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그게 자꾸 나를 제약하거든. 근데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나는 제일 듣기 싫은 게 망쳤다,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자꾸 그러면 저게 또 주문을 걸어서 계속 그렇게 맞아, 맞아. 부르는데 응.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남들도 다 이렇게 뭐 쉬었다 가는 거죠. 그분도 얼마나 귀여워. 지난주 영상 나온 사람. 일주일 내내 2kg 빼고 주말 너무 행복하고 1.7kg 다시 찌면 300g을 건지는 거야. 그걸 한 달을 모았더니 한 1kg가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1.7kg 찌게 하는 그 주말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진짜 무슨 다른 게 반동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른다고 용수철인데 지금 누른다고 들어간다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거든. 내가 잠깐 삐끗하는 순간 탁 튀어오르는 거가 똑같거든. 맞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뭔가 나를 이렇게 억지로 뭔가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고 진짜 이렇게 습관처럼 네. 자연스럽게 라면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기본값이라고 그 세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고 하면 그러니까 제발 목표 세우고 나는 그게 안 되는 게 옛날엔 되게 열등감이었거든요. 뭐 다이어리를 사면 뭐 3일 쓰면은 다 새 거지. 또 사. 또 마찬가지야. 또 사. 근데 그게 열등감이었는데 나는 또 그렇게 생겨 먹은 거더라고. 3일씩 그냥 계속 새로 하면 아니 되는데. 30일도 안 해. 30일 그냥 끝내.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계획을 못 세우고 열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 한번 얘기한 것처럼 나는 순발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 대신 지구력 있는 사람이라 굳이 그렇게 계획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계획하고 기획하고 막 뭔가 하는 사람은 이 갑자기 닥치는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데는 막 그러니까 안 돼. 미리 그래서 그런 이유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지. 뭐 내가 이쪽을 쫓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사고가 생기면 닥치는 건 다 내가 해결하거든. 근데 왜냐면 겁이 안 나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도 각자 맞춰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지. 근데 도움되는 것도 다른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하는 게 좋아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꼬박꼬박 쓸 수 있는 누군가 숙제 검사를 해줘서 좋은 사람 있잖아. 네. 맞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도 해먹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거면 또 나는 또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다 뭐든지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figure out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궁리해서 알아내는 게 다이어트지만 그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그걸 통해서 찾는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 맵 자체는 대략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를 어떻게 내 삶에 설계할지는 나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상황을 또 알기 때문에 거기 맞춰야 된다. 예리님은 삶에 어려움 없으셨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겪어내시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 또 각자만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좀 약간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좌우명이 Don't be serious라고. 그러니까 심각하지 말자는 건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올 일이 온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또 해결이 되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 아래층이 이제 오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물이 떨어져서 새요. 그러면 이게 복잡한 일이에요. 복잡한 일이 왜냐면은 그거를 뚫어서 어느 집에서 지금 5집을 다 이렇게 다 뚫어서 어제 우리 집 변기를 뜯어서 막 다 했어요. 우리 남편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날 며칠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막 근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찾아내느라고 이제 그 전문가랑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면 되잖아.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복잡하고 절차가 근데 그런 일이 살면서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집 지은 지가 오래되고 그러면 하나씩 이제 뭔가 어느 집에 변기가 새는지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막 다 무너지고 거기서 예민해져서 막
잘잘못을 막 찾아내고 막 니네 집이냐 우리 집이냐 이럴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어저께도 그 막 변기를 뜯고 그러는데 저기 나갔다 와도 돼? 그러지. 그러면 대충 보면은 그 주부의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멘트도 자기가 치우고 닦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건 해결될 일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비중을 안 싣고 가만히 기쁘게 아 저건 지나갈 거다. 오히려 그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지나온 일을 가만히 떠올려봐요. 그때 그게 죽을 일이었나 싶으면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무슨 일이 이게 심각하다라고 느끼려고 하는 순간에 딱 두 가지 생각한다 그랬잖아.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죽을 때 이거 후회할까? 딱 그 두 가지가 잣대예요. 아 죽을 때 그거 안 해서 후회했을까? 기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게 굉장히 명쾌한 답이네요. 이번에 여행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새로운 게 있잖아. 그럼 뭐, 난 저거 사고 싶, 근데 막 비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사.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막 이렇게 구매 결정. 왜냐면 네가 돌아오고 나면 항상 그때 그거 샀었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집무게가 걱정이 안 되면 사는 게 맞아. 그리고 사서 즐기고 누리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거 막 너무 잘했다고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매사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두려움 쪽으로 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확률보다는 그냥 잘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입는 데미지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이 맞아. 그리고 또 되게 크게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컨트롤하려는 방향하고 안 맞았을 때 그러거든요. 그러고 돌아보면 그건 내 욕심일 때가 많아요. 애초에 갖지 말아야 될 욕심을 내가 부려서 내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맞거든. 네. 그래서 그게 이게 순리에 맞지 않나? 순리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순리를 따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돈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거나 이런 것들이면 받아들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니까 변기도 뚫고 변기도 내가 막 나가는 상황은 뭐냐면은 그분들이 변기를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넣었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거는 복잡하지만 어쨌든 될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거기다 마음을 쓰고 앉아서 내가 내 볼 일도 못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나를 이제 세포를 소모시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딱 믿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거의 노심초사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자녀 키우는 일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내가 의도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속을 썩인다 그러는 거거든. 속 썩이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속을 썩는 거지. 주체적으로 썩는 거거든. 근데 그 방향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지 그게 나중에 진짜 내가 죽을 때 보면 그게 얘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지금 내 눈이 요만큼의 시야를 보는 기준일 뿐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로 딱 넘어가고 그래 그럼 제가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나눴던 모든 얘기를 관통하는 게 결국 존중, 그게 내가 됐든 남이 됐든 존중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좀 여유 있고 그래야 친절해지는 거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 단어일 뿐이지 결국은 컨트롤하는 거, 욕심 이런 게 결국 어떤 데미지가 되는 거니까 그걸 끊어내고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딱 됐을 때 할랑거리지 않거나 마음이 요동 안 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게 이게 무슨 이렇게 될 때 그거를 질질질질 갈고 가지 않고 그때 이제 그 기준에다가 대입해 보는 거야. 이게 순리인가? 그다음 내 욕심인가? 그다음에 내가 이거 죽을 때 후회할 일인가? 이게 진짜 내가 옳은 거 맞나? 제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면 빨리 끝나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 고통에 매몰돼 갖고 계속 힘들어 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라서. 죽기 전에 후회할지, 음. 그러니까 한 걸 후회하거나 또는 안 해서 후회할지 이걸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군대에서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저 그때 이등병 때 선임이 해준 말인데 이걸 해도 될까?
하면 하지 말고 해도 될까? 해도 될까? 그거는 이것까지 해야 될 욕심이거든. 이것까지 해야 될까 하면 해라. 욕심이냐 아니면 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하기 싫음이냐 약간 이거거든요. 그거 진짜 그거 이것까지 해야 되나가 거기서 엑셀런스야.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기까지는 해. 근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는 그 부분이 그 차이를 만들어. 엄청 큰 차이 만들죠. 그게 디퍼런스를 만드는 엑셀런스가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차별성은 딱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해. 근데 그게 순수성이다, 너? 맞아요. 그게 이렇게 순수성이 없어지면은 에이, 내가 이거 안 해. 이거 한 번 하면 나 앞으로 다 내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거 잣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하는 거지. 저는 약간 좀 첨언하자면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삶의 기준 세 가지는 이거 의미 있어? 재미있어? 또는 아름다워? 이 셋 중에 하나 이상이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할만하다. 근데 이거 셋 다 아니다. 이거는 의미도 없고 재밌지도 않아. 아름답지도 않아.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핸드폰 생각. 쇼츠 보는 거지. 핸드폰 쇼츠 맞아. 보는 거. 근데 이거 재미는 있는데 이 재미가 이제 어떤 재미냐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좋은 재미는 아니겠죠. 재미있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보면 1시간, 2시간 가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런 기준들을 자기가 많이 좀 설정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을 가장 많이 그 족쇄 채우는 게 나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되게 좋은 질문이 60대인 분한테 지금 장래희망 묻는 것처럼 저는 그런 관점으로 너무 받아서 아름답다 할게요. 그거. 저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잠재력이 무한한 우주라 생각하고 A님이 저한테 되게 줬던 좋은 인사이트가 노인은 없다. 나이 든 소녀만 있지. 근데 진짜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나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나를 바라보느냐 싸움인데 무서운 거는 그 족쇄를 채우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쇄는 이미 없어요 사실. 내가 그냥 가상의 족쇄를 채워놓고 나는 지금 40대니까 안 돼. 나 60대니까 이제 뭐 약 먹고 관리하는 거지. 뭐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관리라는 말이 난 제일 나쁜 것 같아. 관리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유지 보수하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아니라 발전.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거가 뭐냐면 그냥 내가 여지껏 살면서 이루었던 거, 메이크한 거를 덜 손실시키려는 거고. 근데 진짜 꿈과 희망인 사람은 크리에이트 하거든. 창조하는 거야. 그건 차원이 다른 거야. 그거는 매니지 진짜 내 내가 신성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내 신성으로 나가는 거라 그 차이를 알아버리면 내가 기를 쓰고 하는 노력해서 만드는 그 메이크가 아니라 내가 나의 꿈과 희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루는 거 그건 이제 크리에이트가 되는 거지. 그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되는 거고 그 창조력이 나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삶의 이제 굴곡들을 많이 살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그때 드는 느낌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이는 진짜 그냥 먹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는 약간 요즘에 느끼는 거는 부모님들이 보통 애들한테 힘든 거 안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힘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나쁜 짓만 안 하고 범죄만 저지르고 너무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처만이라면 많이 아파보고 또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진짜 삶에서 너무 값지다라는 느낌을 요즘 너무 많이 받아요. 그냥 돌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들 각자 삶 돌아보면 내가 막 진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지나갈 수 있었던 것들이고 돌아보면 또 그게 나한테 엄청난 힘이나 어떤 경험을 준 무언가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약간 에리님 삶도 사실 사람들이 보면 되게 뭔가 순탄하게 뭔가 마음 근력 강하고 되게 존중받았고 사람들 잘 챙기고 뭐 돈 걱정도 없어 보였고 지금 딱 이 모습. 딱 그런 느낌 받을 거잖아.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있으면서 사적인 얘기 이제 카메라 끄고 나서 많이 하는데 더 빡셌다고 볼 수 있는 전 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 모르겠어요. 중간점인지 그 모르겠지만 모든 걸 웃으면서 보내서 네, 그걸 그러니까 그 내공이라는 건 너무 느껴집니다. 갑자기 그냥 에리님 그냥 지난 2년 돌아봤을 때 응. 어땠어요? 소감? 너가 더 잘 알잖니. 음. 우리 2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또 돌아볼 것 같거든요. 맞아. 한번 그다음에 또 정리해보자. 세 번째 인터뷰 또 한 2년 뒤에 또 찍자. 지금 소감과 그냥 앞으로 그냥 이런 느낌들? 지금 소감은 한마디로 감사함이야.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2년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2년을 내가 알아챌 수 있어서 진짜 정말 진짜 지혜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2년이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초반에는 아이고 사람들이 날 잘 몰라서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여다가 나중에는 진짜 저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되고 알고 보니 내 내면 안에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이 나이에 더 이제 늙으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꼬장꼬장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순수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들을 짝짝짝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인연이 돼서, 그러니까 인터뷰 때 하고 지금하고는 나한테는 엄청난 성장이 있었어요. 내가 뭘 공부해서 들고 파서 뭘 딴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중에 있었던 성장이라, 이제 여러분들은 감사하다고 하지만 나는 진짜 더 감사하게 된 거죠. 너무 아름다운데요. 서로 감사하는 너무, 이 현장. 좀 그렇다. 자기적인가요? 아니에요. 자기적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자기적이 아닌 게 어디니, 남들 봤을 때 다 그렇잖아, 그지요? 이게 증인이 없으면은 다 자기적이라고 그럴 일들이야. 맞아요. 그리고 그 2년 동안의 겸이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그 삶의 그 가치관, 그다음에 아예 세계관이 싹 바뀌고 말이 잘 통하는 우리 큰아들이에요. 네, 가끔씩 그 에리님 저한테 반말한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어가지고 반말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들한테 존댓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넌 어땠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보게 될 줄 몰랐고 그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일을 시작했지만 그 직감만 가지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필요할 것 같다. 그 에리님한테 뭔가 좋은 게 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근데 그건 나도 몰랐다. 아무도 나도 몰랐죠. 몰랐다. 아무도 몰랐죠. 내 안에 있는 것도 어. 몰랐다. 그 경이로움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진짜 한 주 한 주 제가 매주 촬영하다 보니까 한 주 한 주마다 무슨 세계관이 다 바뀌는 느낌이잖아요. 끝나면 막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막 더 얘기를 하느라고. 네, 맞아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러시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분들 가고 나도 얘랑 나랑 또 앉아서 막 그 얘기들 어떻게 근데 둘이 나눈 얘기가 현실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살 것인가. 맞아요. 막 맨 그런 얘기지.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되게 겸허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나면 되게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들었다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쉽게 살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야 진짜 쉽지 않다. 진짜 이 어려운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진짜 너무 뭐랄까 너무 이렇게 너무 경외심 생기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보다 지금 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우주가 엄청나다는 걸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되게 뭔가 안 좋다가 좋다는 걸 좀 이제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더 좀 약간 많은 어떤 가능성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남는 단어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배웠고 진짜 저도 엄청 많이 느끼고 그래서 약간 애님한테도 항상 감사하다고 하지만 진짜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나도 그래.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애님이랑 저랑 그런 말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는 둘 다 조금 많이 편해진 느낌이 있어요. 조금 편해지고 굉장히 편해졌지. 어. 큰 산도 여러 번씩 넘으면서 앞으로 그냥 우리한테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 촬영 오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쓰면 됐다. 앞으로 계속 그것들을 많이 잘 해나가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찌 보면은 그 삶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뭐 간절히 원하고 사연을 써서 왔는데 그 시간에 그거 함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 또 다르게 그 자기의 그 살아온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을 계기로 또 다시 어떻게 진짜 확 도약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죠. 저희들한테도. 그 중에 한 분이신 분이 또 시용님이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함께 해주고 고맙고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제 우리가 40만 구독자 감사 인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50만 다 돼가는데 그러게. 네 저희 함께 해주시는 이 팀원분들 100만 대는 뭐 좀 하자. 떡이라도 좀. 그럴까요? 네 좋아요. 보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 되게 길고 좀 이런저런 많이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그 각자의 삶 안에서 해내고 있는 것들 쉽지 않은 것들 잘 해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스스로의 한계 정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어려움들 그 차분하게 혼자만의 시간 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시 차분하게 정돈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나씩 하면 된다. 그리고 어차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잘 챙겨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좀 남한테 너무 빡빡하게 보지 마시고 각자가 다 지옥길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각자만의 다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남한테 너무 무리하지 말자. 조금만 더 친절하자. 다들 힘들고 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그러려니 그렇게 하면 봐주고 나나 잘하자. 그렇게 하면 또 더 편해질 거다.
이게 아마 지금 2024년 여름에 지금의 생각일 겁니다. 앞으로 또 같이 뭔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재밌는 거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